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바로 설날입니다. 네. 설날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굿모닝 행정학 보시는 거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맙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건 전자정부 관련 법률인데 조금 깁니다. 오늘이 연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시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자정부 관련 법률은 사실 전자정부법 제2조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의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놔둔 거여서요. 요거는 자료를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쳐셔도 나오거든요. 전자정보법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 법령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전자정보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메인은 뭐냐면 전자정보법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죠. 행안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화, 전자정부, 정부 부문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전자화시키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법이 전자정부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이게 전자정부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기관별 계획들을 일단 각 기관들이 수립을 합니다. 기관별 계획 수립하고 점검하는 건 행정기관의 장들이 각 기관마다 5년에 한 번씩 이걸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행안부 장관 5년마다 한 번, 보통 이렇게 외우시죠. 전자정부의 날도 있어요. 날짜를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전자정부의 날도 전자정부법 내에 있고요. 그 다음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래요.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이것 역시 행안부 장관이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요. 시행령에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죠. 기관별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전자정법 메인이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주무부처가 일단 과기부입니다. 과기부 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총괄하죠. 그래서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은 국가의 전자화를 포함한 모든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책, 대비,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서 3년마다 한 번씩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정보화 사회 기본계획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령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름도 좀 바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지능정보화 책임관 역시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여서 각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한 조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별도의 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정보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의, 이런 게 문제에 나오잖아요. 최근에 딱 요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전자정보법 2조, 그 다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2조,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전자정보란 이건 전자정보법에 나와 있죠.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 이래서 업무의 전자화.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정부 조직이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 그래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전자정부의 포인트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전자정부에서 아까 행정기관 얘기했잖아요. 행정기관을 전자화시킨다. 공공기관을 전자화시킨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 소속기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오케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의 입법부나 사법부, 그 다음 헌법상의 독립기관 이들 모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까지가 행정기관. 그러니까 전자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부 서비스의 전자화. 그 다음 공공기관이 이것도 문제 한번 나왔었죠. 공공기관도 전자화 시킨대요. 공공기관이 누군데? 공공기관 존중. 법인단체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와 공단,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수법인, 그리고 요거 나왔었죠. 초, 중, 등, 고등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공공기관 어디까지 해당하니? 이조 내용이 나온 거죠. 중앙사무관장기관, 국회 소속에서는 국회 사무처, 법원 소속에선 법원행정처, 헌재는 헌재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조직에서는 행안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니까 국회는 국회 사무처장,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장, 헌재는 헌재 사무처장, 그 다음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처장,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그래서 이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진행하죠. 행정기관 등 전자정부를 통해서 국민, 기업, 다른 행정기관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하고 행정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고 취득하고 처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행정정보고 이걸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전자문서는 전자적 문서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지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서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 이게 전자문서고요. 전자화 문서는 원래 전자문서가 아니었어요. 종이 문서 같은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서. 행정 전자서명. 진짜 전자서명 하잖아요.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행정전자, 말 그대로 서명, 정보통신망이죠. 그래서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들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정보 자원은 정보화된 자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자적 수준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수집, 가공, 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정보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이게 정보 자원이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 설계도란 말이에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성 요소를 분석하면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 결국 정보화를 위한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 시스템이죠. 조직화된 체계.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런 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정자정부법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정보, 지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 하거든요. 정보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 유통, 활용해서 그 활동 분야에 대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니까 정보화시키는 거죠. 정보 통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기기나 기술이나 서비스,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활동 수단. 자, 지능 정보 기술은 지능 정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그래서 전자적 방법이나 데이터화 시킬 수 있거나 혹은 데이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기술,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 기술,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게 지능 정보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화 시키는 것.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을 기반으로 정보 기술, 그 밖에 다른 기술들을 적용,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능 정보화. 말 그대로 정보를 지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사회는 이러한 지능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분야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나는 사회. 이 지능정보에 관련된 서비스가 지능정보 서비스,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이죠. 지금 여러 가지의 컴퓨터, 전기통신, 실비들을 수신하는 정보체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말 그대로 초연결, 그죠? 모든 것들이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통신망,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통신 기반은 여기 지능정보 통신망에 접속돼서 이용되는 정보통신이나 기기, 설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설명하는 표현. 정보 문화는 지능 정보화를 통해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 지능 정보 사회의 윤리는 이러한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구성원들의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 기준. 정보 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접근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이용이 지속돼서 말 그대로 과의존, 중독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정보 보호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아까 있던 공공기관은 전자정보법과 그 정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나 전자정보법 동일하게 현재 학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보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령 표현들입니다. 딱 2조만 제가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정보화를 통해 구성 요소를 최적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정보기술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 23년 국가직구급 올해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 정부는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용이고 요거는 과기부에서 현재 진행을 해야 되죠.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온전마다 행정기관의 개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보기본계획 이거는 행안부에 수립합니다. X죠?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된 문서 아까 얘기했죠? 원래 종이 문서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전자화시킨 문서가 전자화 문서. 이런 것들이 전자정보법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능정보화 책임관 임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보셨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령 표현들,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령 표현들, 그리고 전자정보법에 나와 있는 법령 표현들 둘 다 2조에 이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한번 읽어주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걸 제가 명절 때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친 김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법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의해 놓은 과정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만연체죠. 길고요. 너무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핵심적인 표현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독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 2조 내용만 딱 오늘 저랑 5번 읽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을 많이 받자고요. 정말 뜬금없지만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굿모닝 행정학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 올 한 해 내년에도 그러니까 2024년에도 진짜 여러분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자,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